안녕하십니까, 정치공장입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기괴하고 처참한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바로 내란 수계 윤석열이 자신의 충복이었던 홍장원의 입을 틀어막으려다 실성 직전까지 간 추악한 모습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증거가 없다, 메모는 조작이다 라며 억지 미소를 짓던 자가 홍장원의 육성 증언이 울려 퍼지자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게임 끝났다, 사형 확정된 순간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 오늘 정치공장은 내란 수계 윤석열이 어떻게 자신의 공범이었던 홍장원 앞에서 무너져 내렸는지, 그리고 그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릴 새로운 스모킹건은 무엇인지, 그 추악한 재판 현장의 전말을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재판의 핵심은 단 하나,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의 일관된 증언이었습니다. 윤석열의 변호인단이 기억이 오락가락한다, 메모는 조작이다 라며 물타기를 시도했지만 홍장원은 단호했습니다. 분명히 들었다,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 국정원이 원하는 거 다 주겠다 고 지시했다. 홍장원의 이 한마디에 법정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윤석열은 그 순간 고개를 숙인 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였습니다. 자신을 주군으로 모셨던 사람의 입에서 내란 모의의 결정적 증언이 나오자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어진 겁니다. 코너에 몰린 윤석열이 꺼내든 카드는 바로 홍장원의 메모를 트집 잡는 것이었습니다. 비꼬는 투로 글씨가 지렁이 글씨 같다, 이걸 보좌관이 정리한 것 아니냐며 메모의 신빙성을 공격했습니다. 내란이라는 중대 범죄 재판에서 지시를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고작 글씨체를 트집 잡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내가 지시한 것은 맞는데 증거가 엉망이다 라고 자백하는 꼴 아닙니까? 홍장원은 정신없는 상황에서 받아줬고 나중에 정리한 것이다, 내용은 모두 동일하다. 특검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 작성자는 홍장원이다 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윤석열의 발악은 처절한 쇼에 불과했습니다. 홍장원의 증언이 윤석열의 실행을 입증했다면 오늘 특검이 공개한 문자는 윤석열의 동기를 입증하는 스모킹건입니다. 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심사에서 윤석열이 박성재에게 보낸 문자를 공개했습니다. 그 내용 정말 가관입니다. 사악한 한동훈이 2년째 수사를 끌고 있다. 검찰, 민주당, 언론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방탄한다. 자신의 정적인 이재명 대표는 물론이고 김건희 수사를 뭉겼던 한동훈조차도 사악하다며 분노를 표출한 겁니다. 즉 윤석열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을 포함한 모두를 적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쓸어버리기 위해 비상계엄이라는 내란을 기획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싹 다 잡아들여라 라는 홍장원의 증언과 사악한 한동훈이라는 문자가 만나 윤석열의 내란 모의는 100% 완성됐습니다. 윤석열은 법정에서 지렁이 글씨 따위를 운운하며 발악할수록 자신이 바로 내란 쉬괴다라고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는 꼴입니다. 윤석열 씨, 대통령 놀이 하느라 재미 좋았습니까? 고작 한다는 게 글씨체 트집입니까? 제가 다 창피합니다. 이 싸움의 결말 이미 정해졌습니다. 조용히 떼비 누나 챙기시고 학교에 가서 남은 여생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진실의 힘을 믿습니다. 정치공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윤석열 씨하고 홍장원 법정 2차전, 이게 오늘 굉장히 관심이 있었는데 나왔나요? 내용이 좀 아직 안 나왔죠? 일부가 제 들어오기 전에 조금 공개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이제 두 차례 대면을 해서 이제 홍장원 전 차장이 자신이 아는 내용을 이제 진술을 하고 그게 반박을 하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비상계엄 당시에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전화해서 싹 다 잡아들여,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국군 방첩사령부 도와,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고, 설명을 했고,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건 탄핵 공작이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결국 헌법재판소에서는 뭐 홍 전 차장의 진술을 더 받아들였죠. 그랬었죠. 네. 근데 오늘은 요 내용 관련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메모를 홍 전 차장이 작성을 했는데 이 메모가 증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란 특검팀은 홍 전 차장의 4차 메모를 증거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과 통화를 하면서 뭐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등등을 잡으라고 체포조 명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필로 이제 1차 메모로 작성을 했고 이걸 토대로 보좌관이 정서를 한 2차 메모가 있고 예. 또 다음 날에 보좌관이 또 기억에 의존해서 메모를 다시 3차로 쓴 다음에 예. 이것을 또 홍 전 차장이 가필한 4차 메모가 있는데 예. 특검팀은 4차 메모를 증거로 채택을 하자고 했습니다. 예. 홍정원 전 차장 얘기 좀 더 해볼까요? 예. 네. 내용이 조금은 나왔죠.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특검팀은 이제 이 4차 메모가 중요하니까 이거를 증거로 예. 재판에 채택을 합시다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이 예. 그러니까 뭐 1, 2, 3차를 거치면서 본인이 직접 작성한 부분이 별로 없고 예. 나머지는 보좌관이 작성한 거 아니냐라고 예.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예. 아니 문서 작성할 때 모든 문서를 다 치지 않고 예. 초안을 지시하고 확인했다가 빠진 게 있으면 가필했다는 것 같은데 예. 그러면 홍장원 차장 본인 작성으로 봐야 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되물었어요. 예.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좀 답답했나 봐요. 예. 그러니까 직접 나서서 또 직접 나섰고. 네, 또 직접 나서서 예. 초고란 걸 보면 지렁이 글씨다. 예. 지렁이 글씨다. 그러니까 지금 필체를 문제 삼은 겁니다. 그러면서 알아보기가 힘들다 뭐 이 그런 주장을 거죠. 하고 싶은 거죠. 예. 아라비아 예. 지렁이처럼 돼 있어서 대학생들이 티도 만들어서 입고 그런 정도였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그런 것처럼 보였다는 예. 것 같아요. 그걸로 보좌관을 시켜서 이런 걸 만들었다고 하니 예. 그러니까 초고란 것 자체가 이거랑 비슷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메모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었던 예.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홍 전 차장은 그러니까 보좌관이 정서한 것 이후에 또 통화한 내용을 기억한 걸 추가로 가필을 해서 예. 그러니까 조작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물론 종이라는 것이 이제 여러 장 존재하지만 예. 내용이라는 것은 같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오늘 내용 좀 더 나오면 이상한 얘기 많이 나오겠군요. 보니까 지금 뭐 보니까. 좀 예. 좀 전해드릴 게 있으면 내일 또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홍 전 차장의 경우는 워낙 기억력이나 이 메모가 왜 처음부터요. 네. 이 기억력은 메모가 워낙 정확하고 예민해서 네. 예리해서 아마도 이 사람이 반갑진 않을 거예요. 윤석열 씨 입장에서 보면요. 뭐 약간 아무리 검사를 수십 년 했어도 국정원 블랙요원 했던 예. 사람을 상대로 진술을 그렇습니다. 들으면 좀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열렸던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 홍장원 전 차장과 함께 대면을 했습니다. 출석을 했죠.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네, 일단 이른바 홍장원 메모에 대한 증거 채택 여부를 두고 공방이 일어났는데요. 예. 참고로 이 메모는 4차례 보완을 거치면서 보좌관이 작성에 관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홍장원 전 차장은 보좌관이 정서를 한 이후에 자신이 통화 내역을 기억한 것을 추가로 가필했다면서 메모들은 모두 동일한 버전이라고 말했고요. 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메모 대부분을 작성한 보좌관이 증인 신청이 되지 않았고 보좌관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라면서 증거 채택을 반대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홍 전 차장이 쓴 1차 메모를 두고 지렁이 글씨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특검팀은 보좌관이 메모를 대필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실질적인 작성자는 홍 전 차장인 것을 확인했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예. 그리고 한편 홍 전 차장은 증언 내용이 국정원 CCTV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앞서서 헌재에서 탄핵심판 변론을 할 때에 계엄 당일 오후 11시 6분쯤에 국정원장 공관 앞 공터에서 여인영 전 사령관이 불러주는 체포 명단을 적었다라고 했는데요. 예. 국민의힘이 국정원에서 받아서 공개한 CCTV 영상에는 홍 전 차장이 10시 58분쯤에 이미 본청 내부로 들어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홍 전 차장은 제가 보기엔 CCTV가 편집된 상태에서 편파적으로 공개된 게 아닌가라고 주장을 하면서 조태용 전 원장이 공개한 CCTV가 제 기억을 혼란스럽게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자, 일단 오늘 진술과 공방 어떻게 보셨는지 박성태 시장부터 말씀 주시죠. 뭐 상식적으로는 네. 초반에 정말 계엄 초기에는 그 체포설에 대해서 그런 게 있었어. 뭐 이렇게 공방을 벌일 수도 있다고 봐요. 예. 저는 그때도 물론 뭐 당연히 윤 성격에 다 잡아들여라 이랬을 걸 봤지만, 근데 지금 뭐 총으로 쏘겠다란 말까지 예. 계엄 전에도 있었고 충분히 있죠. 지금 뭐 글씨가 지렁이 글씨 같아서 이게 본인 글씨가 맞느냐, 그리고 본인이 정말 이거 나중에 조작한 거 아니냐. 전 뭐 재판부가 여기에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예. 그냥 본인이 결국에는 보좌관이 최종 정리한 거 처음에는 당연히 계엄 20분 뒤에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있는데 갑자기 윤 대통령이 10시 53분 전화를 와서 자 지금 방첩사령관 전화 올 테니까 다 잡아들여 그러면 국정원이 원하는 거 해줄게 도와줘라. 대공 사건도 주고 예. 할 거야 라고 했는데 방첩사령관이 좀 이따 전화 와서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이 21세기에 뭐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16명인가요? 이름을 쭉 불러서 잡아들여라. 뭐 이런 표현들이 쭉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신없을 때 메모를 하다 보니
글씨가 좀 그럴 수 있죠. 그럼 본인이 다시 정리하고 다음날 다시 보좌관에게 다시 정리시키고 내용을 최종적으로 본인이 감수했잖아요. 다시 예. 가필했기 때문에 예. 본인이 작성한 거로 봐야죠. 이 메모를 나중에 그게 뒤에 작성된 게 12월 4일인데 무슨 뭐 가짜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꾸며냈다라고 볼 수는 없죠. 예. 일단 1차 메모가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해당 메모도 한판 승부에서 홍장원 차장 공개하기도 했었었는데, 예, 예, 그 메모라는 게 이제 중요해졌는데 그게 뭐 가필이 되어 있다든지 제3자의 필적이 묻어 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법적으로 증명력이 없는 거냐, 증거 능력이 어느 정도 그럼 인정되는 거냐, 거기까지야 이제 전문적인 영역이니까 모르지만 스토리만 들어도 일반적으로 이해가 가잖아요. 예. 그런 일 자체 윤 대통령 쪽에서 뭔가 명단을 불러준 일이 전혀 없었다면 이런 메모가 있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갑자기 명단을 상상으로 만들 이유도 그렇죠. 없고. 갑자기 이럴 때는 명단을 불러줬을 거야 하고 그렇게까지는 안 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유심히 보는 거는 물론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는데 음. 국정원 관련해서는 적어도 계엄 때 국정원장이 어제 구속영장이 발부됐잖아요. 그렇죠. 구속이 됐잖아요. 예. 그 과정에서 조태원 국정원장과 홍장원 1차장의 입장이 계속 바뀌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날선 공방을 하는 것을 저희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CCTV 관련해서도 조태원 원장 관련 CCTV는 국정원에서 공개를 안 했어요. 국가기밀이라고. 예.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만 일부 공개가 됐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본 결과 조태원 원장이 구속이 됐네 하면 법적으로 적어도 법원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방향 정도는, 무게 정도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다. 예. 예, 그렇게 봅니다. 김수현 평론. 네, 홍장원 전 차장 진술이 크게 쟁점이 됐던 건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가는 도중에 이걸 물꼬를 틔우는 진술이었기 때문에 싹 다 잡아들여라. 그렇죠. 그래서 그게 거기서 이제 공방이 일어났던 건데, 근데 사실 지금까지 뭐 탄핵 심판부터 해서 재판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이제 더 이상 홍장원 전 차장 메모 때문에 거기에 흔들리는 거 아니다. 의존해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 죄를 입증하는 수준이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워낙에 많은 다른 물증들이나 증인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번에 증거 능력을 갖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거를 불발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전체의 그 혐의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소재가 이제는 더 이상 아니게 됐다는 점, 예, 그 점을 좀 유념하면서 재판을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홍장원 오늘 전 차장이 재판에 출석을 해서 관련한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 조태영 국정원장이 사직을 강요한 의혹 제기, 그 계엄 후에 이제 조태영 전 원장이 홍 차장 이번에 사직해 주셔야겠어요. 정무직들은 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고 하고, 홍장원 전 차장이 대통령 생각이냐 물었는데, 이제 조태영 원장은 그럼 우리 정무직 인사를 누가 하겠냐라고 이제 홍장원 전 차장이 오늘 재판장에서 또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대 신문이 내 4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음 공판에서도 홍장원 차장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쪽에서 이제 처음에 재판 안 나오셨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중요한 증인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분들 증언하는 거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출석은 하셔야 되고 또 그분들 상대로 신문도 해야 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정황을 바꿔 놔야 된다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4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더 나올 게 있을까 싶습니다. 홍장원 차장이 그래서 저는 오늘 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오늘 준비를 해야 재판장에서 되겠죠. 그럼 윤 전 오늘 해도 대통령 됩니다 쪽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모르겠어요. 이 재판 전략을 변호인들도 굉장히 당황할 것 같아요. 윤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고 네. 도대체 어떤 게 진실인지를 변호인조차 저는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의 의도와 그 돌발적인 어떤 생각에 따라서 변호 전략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박시장님? 그냥 뭐 여전히 그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봐야죠.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재판을 일단 끌겠다. 지금 재판부가 사실 진행 속도가 좀 느리죠. 1월 18일 이전에 구속기한 만료 시점에 다 끝낼 수 있느냐라는 부분.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는 그래서 계속 증인에 대해서 변론을 이어가면 뒤로 길어지잖아요. 물론 이제 1월 18일 넘어가게 되면 아마 그 전에 그 일반 이적죄 얼마 전에 특검이 했던 부분 이걸로 이제 또 다시 구속 기소를 하게 돼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기한을 늘릴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근데 그것도 이제 재판부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봐야 될 것이고요. 음. 영장 전담 재판부가. 근데 가장 또 두 번째는
마지막 발버둥 최대한 내가 내 주장을 해서 증인들이 아마 그거는 저는 일종의 그냥 전략적이라고 약간 역시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해요. 예. 내가 틀린 게 아니고 내가 그냥 했는데 그래서 국회에 간 것도 나는 그냥 어느 정도 차원인데 사령관들이 좀 무리하게 한 것 같다. 본인이 실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지금 저 정도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거짓 꾸며내기보다는 예. 완전히 본인이 한 리플리 증후군처럼 본인이 한 짓을 잘 모르고 스스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생각하게 사고를 전환해버렸다. 그렇죠. 내가 왜 죄가 있지? 라고 하면서 죄가 될 만한 부분들은 스스로 기억을 왜곡시키고 있지 않나 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구치소에 계속 있으니까 심심하니까 예. 계속 나오는 걸로 보여요. 또 그런 것도 작용된다고 봅니다. 예. 농담 삼아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 있는 것보다 밖에 나와서 뭐 얘기하면 좋죠. 원래 말씀하기도 좋아하고.